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창조국방, 사이버 보안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제13회 국방정보보호 암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은 사이버 안보의 핵심 무기는 곧 사람이라며 인력 개발과 함께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의 인사체계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국방정보보호 암호 컨퍼런스가 3일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민관군, 산하견 정보보호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국방정보보호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날의 전장 영역은 지해공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5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승패는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키워드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창조국방이란 말에 딱 맞게 사람이 결국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곧 미사일입니다. 임종인 특보는 특히 창조가 수많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지듯이 사이버 안보 분야도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군의 일반적인 인사체계인 순환보직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이버 전문 인력에 맞는 전문 직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으면서도 계속 실질적으로 부대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계속 직위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과 프라이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인력 체계 개발이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사이버 전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 특보는 지난 3월 31일 청와대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이 신설되면서 청와대가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 수립되면 국방부는 이에 맞는 사이버 작전 계획과 교범을 마련하는 등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국방부는 물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시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여러 우방국들과의 정보 교류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해킹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해킹 시연과 함께 정보보호 체계와 암호 장비를 개발하는 20여 개의 전문 업체가 전시회를 열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해 공군이 각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확립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지원 중사입니다. 육군은 지난 1일 김효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4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했습니다. 국민의례와 총장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훈련 혁신과 병영문화 혁신, 육군 자긍심 제고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효환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북한의 정세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작전 근무 기강을 확립할 것과 고급 지휘관들의 성찰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육군에 이어 해군과 공군도 지난 2일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해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튼튼한 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필승 해군, 당당하고 신뢰받는 명예해군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병의 70%가 함정에서 근무하는 만큼 올바른 승조원 윤리수칙 준수와 복무자세 확립 등을 실천해 함정 문화를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해군 문화를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삼자고 다짐했습니다. 공군은 최차규 총장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전반기 업무 분석과 후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또 공군의 국민적 신뢰 확보와
건전한 공군 문화 정착을 위한 공군 핵심 가치 실천 생활화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선포된 공군 핵심 가치의 실질적 행동 강령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세부 행동 지침을 정립하고 지휘관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UFG 연습과 NLL 무실화 등을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제16차 한호주 국방정책 실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호주 안보 국방 분야 협력 청사진 등 양국의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스캇 디워 호주 국방부 국제정책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등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군 교육 교류와 국제평화 유지활동, 연합훈련 등 양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제2차 한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발표할 안보 국방협력 청사진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청사진은 작년 4월 토니 에벗 호주 총리 방한 당시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호 비전 성명의 후속 조치로 양국 안보 국방 분야의 협력 사항과 추진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가 광복 70년과 전장병 전투복 태극기 폐용을 계기로 태극기를 소재로 한 기획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국방부는 태극기를 소재로 순국선열들의 구국 역사와 국가 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결의를 담는 기획사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사진전의 제목은 태극기, 영원한 기억, 소중한 맹세이며 구체적인 공모 분야로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독립운동과 국군 발전사와 관련된 역사적 순간과 태극기가 함께 표현된 사진 등입니다. 이 외에도 호국보훈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적 순간과 태극기가 함께 표현된 사진도 공모가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공모된 사진 중 주제에 부합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사진을 20여 점 선정해 소정의 사례를 할 예정이며 정부나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사진과 태극기 관련 희귀 사진 등과 함께 오는 8월 중순쯤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국방홍보원이 3일 창설 6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네, 국방홍보원은 각종 안보 관련 소식과 전후방 각급 부대의 국방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등 국민들에게 국방의 참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950년 7월 4일 국방부 촬영대를 모체로 탄생한 국방홍보원이 3일 창설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65주년을 맞아서 우리 매체 발전을 위해서 애써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하고 또 앞서간 선배님들의 또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981년 국군 영화와 국군 방송, 국방일보를 통합한 국방홍보원은 그동안 각 매체별로 창설일을 기념해오다 올해 처음 이를 통합해 기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홍보와 국방뉴스의 메카로서 국민들에게 안보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데 역할을 다해온 국방홍보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방일보와 국방TV의 열독률과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국방 FM의 청취율을 10위권 안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고객 만족도를 최고 등급으로 끌어올려 믿고 찾는 국방안보 최고의 메신저로 우뚝 선다는 계획입니다. TV와 신문, 라디오, 그리고 뉴미디어를 아우르며 고품질의 콘텐츠 생산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국방홍보원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장병들의 노력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민군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육군 육사단 7연대는 압록강변 초산까지 진격합니다.
부대는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며 아직도 초산연대라고 불리는데요. 네, 초산연대의 최선봉에 서서 부대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있습니다. 110여 회의 전투에 직접 참전해 용맹을 떨친 주인공을 이혁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25년 황해도 금천에서 태어난 노장. 그는 북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거짓말 교육을 많이 시키라고 이남의 김구이 승만이 아주 반역 역도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매국노라고 그런 것이 교육시키는 걸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구이 승만도 과거에 독일군도 열렬히 한 바도 없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꼬다게 잡혀가지고 인민재판을 받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달은 노장은 서울로 탈출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육사를 졸업한 후 2년 뒤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뛰어듭니다. 북한의 병력과 화력에 밀려 불리했던 전황. 그런데 단 한 곳 춘천에서 노장의 부대는 용맹함을 떨쳐 보입니다. 2주 만에 그냥 끝난다 하는 것이 걔들의 목표였는데 춘천에서 그걸 막아내는 바람에 결국은 안 되죠. 춘천에서 3일 하고선 좀 더 싸웠죠. 8시 반까지 그러니까 4시간 반 만에 일부 선두가 와서요. 춘천 북방 한 4km 지점까지 간 걸. 포병이 거기다 포병이 그냥 막 그냥 또 그냥 사격하는 바람에 그냥 그걸 거기서 분산시키고선 있었는데 그 동안에 7년대 일대 내가 예비대로 있다가 가서 그 포병을 초월해서 그걸 막아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아내고 우리가 공격해서 저기 가지고 있는 그 자주포 그걸 탱크가 가라죠. 그것이 연대에 5대입니다. 그걸 다 뺏었어요 우리가 말이죠. 얼마나 큰 적갑니까? 그러면서 그걸 쫓아버렸어요. 한 2km, 3km 쫓아 북으로. 그게 대첩이 저기 춘천 대첩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춘천에서의 혈전. 그 뒤에는 국군뿐만 아니라 숨은 공로자도 있었습니다. 춘천 전투 시민들이 와서 그냥 포탄 날아주고 말이죠. 시탄 날아주고 우리가 요청단한테 해줬어요. 이 행길 산성의 싸움도 그거 아닙니까 권율 장군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건 아주 독특한 민간군의 아주 그냥 협력에 의해서 그냥 전투력이 그냥 이 배가 된 거죠. 예. 7년대가 잘 버텼다, 잘 싸웠다 이것만은 틀림이 없고 또 그때 이 춘천 시민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격려를 하더라고. 하지만 전선은 계속 밀려 국군은 낙동강을 최후의 보루로 삼게 됩니다. 노장은 낙동강 전투 직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성서 전투하다가 총에 맞아서 갔는데 그래 뭐 수술을 다시 해서 결국은 아직도 붕대를 안고 있는데 낙동에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래 거기서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요. 아직은 안 됐다고. 나와서 그때 부시차들이 부식사로 낙동에 싸우는 그 7년대 부시차들이 부산에 와요. 온다는 얘기 듣고 거기서 그걸 타고선 다시 나가 싸움을 했죠. 노장과 그의 전우는 낙동강 전투와 북진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싸운 것이 5개선이 싸웠는데 참 잘 싸운 거죠. 1사단, 6사단, 수사단, 3사단, 8사단이 싸웠는데 한국군은 병력의 열세, 그다음에 화력의 열세인데 불구하고 그 열심히 싸워서 그냥 정신력 하나까지 싸워가지고 못 맞춰서 결국 그때 죽은 사람들이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준 사람들이죠. 38선에서 가장 이제 치열하게 전투했는데 그때 이대용 장군이 그때 이제 1중대 중대장이었었는데 아주 용감하게 싸웠더랬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쟁의 흐름은 크게 바뀌고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시작합니다. 북으로 용진을 거듭한 노장은 마침내 압록강변의 초산을 탈환합니다. 압록강에 도착한 것이 10월 26일 날 1950년이죠. 오후 2시 15분에 바로 지가 압록강에 도착했는데 가니까 강이에요. 산하고 사이에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요. 이야, 남북을 통일했구나. 통일된 줄 알았지 완전히. 남한으로 태어나서 남북을 통일하니 말이야. 지금 죽어도 무슨 유한이 있으랴. 그런 생각을 다 그냥 뭐 정말 강해무량하더라고요. 압록강변에 서서 만주 벌판을 바라봤던 호랑이 같은 맹장. 6.25 전쟁에 대해 학교에서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딴 거 없어요. 어떻게 이거 때 싸웠다. 그 실제 그 상황을 조금도 버텨도 없이 자꾸 사실대로 그냥 그 책이라든가 말이죠. 무슨 여러 가지를 해서
그 학교에서 교육도 시켜야죠.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산연대의 살아있는 영웅 이대용 장군. 이제 90의 노장이지만 압록강변 초산을 호령하던 그의 포효는 아직도 지축을 울립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그려낸 초단편 영화제, 국군 29초 영화제에 출품된 우수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부문과 일반 부문, 청소년 부문의 입상작 3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신의 백은 누구입니까? 이제 제가 당신의 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백이 없다. 장병들과 함께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동고동락한 국방홍보원이 올해로 창설 65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저희 국방뉴스도 1952년 6월 시작돼 장병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요. 국방뉴스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군의 참모습을 바르고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